이번 시간에는 라이트 센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센서는 이름에도 있듯이 빛을 받아서 빛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조도라고 하는 빛의 밝기를 측정을 해주는 센서입니다. 이러한 센서를 우리가 살 수도 있겠지만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다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빛의 신호를 전압 신호로 바꾸어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별거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소자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자, 얘는 저항처럼 동작을 하는데 빛을 받으면 저항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았을 때 저항값이 낮아질 수도 있고 저항값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건 우리는 어떤 장비를 쓰는가, 어떤 소자를 쓰는가에 따라서 그 특성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쓰고자 하는 소자는, 이런 소자는 빛을 받았을 때 저항값이 낮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소자를 이용해서 아두이노로 라이트 센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라이트 센서는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볼트미터, 전압계하고 더불어서 다중 센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서 몇 가지를 만들어서 이러한 센서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펌웨어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센서 허브로 해서 여러 가지 센서를 한꺼번에 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PC로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풀 문제는 라이트 센서입니다. 라이트 센서. 라이트 센서를 우리가 한번 풀고자 하는데요. 자, 요 라이트 센서가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풀 거냐. 일단 문제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풀 문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풀 문제는 LDR이라는 걸 사용할 건데 LDR은 Light Dependent Resistor입니다. 빛에 종속적으로 변하는 저항입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회로 이론적으로 바라보면 저항입니다. 자, 저항인데 이러한 저항인데 요 저항이 표시가 될 때는 회로 심벌로 표시가 될 때는 저항인데 빛을 받는 것처럼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때 이 특성은 우리가 뽑아낼 때 전압 분배기, 그래서 이렇게 저항이 고정된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LDR이 하나가 있고요. 이 두 개를 직렬 연결하게 되면 얘는 전형적인 전압 분배기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조도에 비례하는 전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전압이지만 LDR이라고 하는 센서로 인해서 빛의 크기를 전압으로 바꿔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꾼 전압을 PC로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센서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신호를 처리를 해서 PC 쪽으로 보내줄 수 있는 아주 쉬운 장비는 아두이노 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시리얼을 보내는데, 자,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보면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전압계, 그러니까 볼트미터하고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객체 저항을 좀 더 심화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라이트 센서는 독립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앞에 만들었던 볼트미터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라이트 센서라고 하는 클래스를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도부터 그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리는 설계도는 이와 같습니다. 자, PC가 있고요. 아두이노 보드가 있고 이 아두이노 보드는 볼트미터처럼 전압계처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LDR을 구성을 해서 센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센서는
전압 분배기처럼 만들겠습니다. 전압 분배기처럼 여기 전압을 주고 우리는 5V 줄게요. 좀 크게 보내주기 위해서 5V를 주고 여기 저항은 47kΩ 조금 큰 편이기 때문에 그냥 1kΩ짜리 사용을 해서 전압 분배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측정한 이 전압은 볼트미터에 연결돼서 아두이노 보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설계도고요. 자, 핀 배열표가 필요한데 D0, D1은 시리얼로 쓸 거니까 이게 PC랑 통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시리얼인데 D0, D1은 시리얼로 쓸 거니까 이건 고정됐다고 보고 A0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볼트미터로 사용할 때 입력을 쓰겠고요. A1은 LDR 입력해서 라이센서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핀 배열표를 보면 우리가 만들 이제 라이센서가 어떻게 핀이 배치되는지, 아두이노 기준으로 해서 핀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표가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코드 개발하려면 순서도 플로우 차트가 필요한데 기능이 그렇게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은 init licenser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라이센서를 초기화를 하겠고요. get analog LDR이라고 해서 LDR은 light dependent register, 그러니까 빛에 종속적인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빛에 반응하는 저항의 아날로그 값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 값을 이용을 해서 지금 빛이 얼마나 되는지 환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이런 LDR을 살 때 그 스펙에 정해진 거라서 우리는 일단 저항을 이용해서 그 값을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항값이 뽑아졌으면 이 저항값은 시리얼 포트 이용해서 PC 쪽으로 보내야 되겠죠. 요게 이제 조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PC 입장에서는 현재 LDR이 있는 위치의 조도가 얼마인지, 밝은지 어두운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황인지, 자,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한눈에 이제 보면서 설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설계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카소 요소 중에서 픽처라고 할 때는 자, 개념도, 설계도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하고 핀 배열표, 다음으로 순서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이용할 때 이 클래스의 계층도, 그러니까 하이어라키 차트라고 하는 건데 이 계층도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지금 라이센서는 그다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계층이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연습을 위해서 하나 그려봤습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이 전압계가 있는데 이 전압계 기능을 우리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전압계잖아요. 전압계랑 이제 똑같은데 여기에 LDR하고 전압 분배기, 이런 거를 내가 구현을 해서 이 전압계 플러스 LDR 회로 이걸 다 합치게 되면 뭐가 되나요? 라이센스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현할 거니까 my voltmeter라는 거를 베이스 클래스로 해서 상속 받은 게 my licenser가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은 my licenser로 해서 코드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한번 해보겠고요. 우리가 이제 코드 개발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코드 개발하면서 피카소 요소 이용해서 객체화를 했습니다. 객체화 했는데 우리가 뭐 Picture, Interface, Consume, Abstract, Save, Objectify 같은 거를 우리가 많이 했고요. 그 Share 같은 거는 GitHub 같은 걸 이용해서 인터넷에 공개해서 오픈소스처럼 여러 사람이 보고 공유하고 협업하고 이런 것까지 한번 해보면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실력, 그러니까 프로그램 보는 수준이
한 단계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좀 더 집중할 거는 Objectify 쪽을 조금 더 집중하겠습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썼다고 해가지고 객체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더 객체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가 상속도 받고 클래스끼리 서로 연결도 많이 되어 줘야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코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드 개발할 때 설계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설계도를 더 잘 만들려고 하면 설계도를 이제 회로도로 만들 때 이 그림까지도 이제 잘 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두이노 들어가는 회로는 프리징이라는 걸 주로 그리니까 프리징을 실행을 해가지고 이 프리징에 대한 회로도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징에 대한 설명은 인터넷 강의실에 와서 이 프리징이라는 거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검색하면 사용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치 방법도 있고, 자, 설치 방법도 있고, 여기 들어가서 설치를 하면 이제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건 인터넷 강의실에 필요한 내용은 집어넣어 뒀기 때문에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프리징이 실행이 되면 브레드보드를 눌러서 브레드보드를 사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브레드보드는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크기를 사이즈를 half 플러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부분에 이제 내가 선택한 요 아이템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퍼티 창이 뜹니다. 요 중에서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아까는 풀 플러스였는데 얘를 사이즈를 조정해서 half 플러스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크기가 너무 크니까 조금 작게 이제 만들었고요. 얘는 브레드보드기 때문에 브레드보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이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가 회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빨간색 선으로 된 부분 보면 여기가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요 밑에 있는 그러니까 알파벳이 적혀져 있는 부분은 세로 방향으로 연결이 됩니다. 얘하고는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옆에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위아래로 가면 얘는 다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용할 브레드보드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자, 이쪽에 부품을 따라 내려가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보이고요. 얘를 눌러서 우노 보드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얘가 우리가 사용할 우노 보드. 요 우노 보드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얘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얘랑 비슷한 이제 우노 보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LDR이 필요합니다. LDR 필요해서 여기다가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있는데 LDR이라고도 하고 포토셀이라고 하니까 포토셀 한번 찾아볼게요. 포토 치면 빛에 대한 거니까 꽤 많이 나오네요. 자, 얘를 포토셀 LDR 뭐 얘를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얘를 갖고 와서 구현할 건데 일단 브레드보드에 꽂아야 됩니다. 꽂으면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요 초록색 부분이 하나의 연결점입니다. 그러니까 세로로 되어져 있죠. 세로로 이 초록색 점이 보이는데 얘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전압 분배기, 그러니까 볼티지 디바이더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항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리지스터라고 하나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검색하면 저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항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얘를 갖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자, 연결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LDR하고 저항은 연결이 됐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떨어졌잖아요. 그림으로 보면 떨어졌는데 실제 브레드보드 밑에가 금속 판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금속 판에 의해서 연결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LDR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려면 전압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LDR은 빛에 반응하는 저항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저항이죠. 자, 저항이니까 전압원이 필요합니다. 전압원은 어디서 갖고 올까요? 아두이노 보드에서 갖고 오면 되죠. 아두이노 보드에서. 자, 아두이노 보드에 보면 자, 밑에 쪽 네 번째 줄을 보면 5V가 보입니다. 요 5V를 갖고 오겠습니다. 어디로 갖고 오는가 하면 요 빨간색 선으로 갖고 올게요. 그럼 여기가 다 연결됩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죠? 자, 얘가 서로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얘랑 연결하면 5V 공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회로가 구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접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접지가 있으니까 여기 접지를 갖다가 이렇게 갖고 옵니다. 자, 그러면 5V는 빨간색 선에 연결되어 있고 접지는 파란색 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로를 할 때 회로가 정말 구성이 되려면 이제 전압원하고 저항이 연결돼야 되니까 여기 5V에서 와서 저항이 있는 쪽하고 연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접지 쪽이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5V에서 나와서 저항 통해서 LDR 통해서 다시 접지로 돌아가는 특성이 구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을 다 파란색으로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좀 실제 우리가 이런 브레드보드에 꽂을 때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자, 이 선 색깔을 우리가 원래 사용하고자 하는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5V는 전압이기 때문에 색깔을 보통 빨간색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를 빨간색으로 하고 얘도 와이어 색상을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는 검정색으로 하기 때문에 와이어 색상은 검정색으로 해 보겠습니다. 검정색이 잘 보이지가 여기 있네. 여기 검정색이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누르면 검정색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보드에 붙일 때도 검정색으로 붙이겠고요. 그러니까 얘가 회로를 구성한다는 거 이렇게 마우스가 따라가는데 보면 선이 끊긴 데 없이 다 연결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끊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5V하고 접지하고 내부적으로 또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항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 저항은 내가 한 1kΩ 정도 쓸 거니까 자, 여기 프로퍼티 창에 보면 속성 밑에 저항값이라고 있습니다. 그 저항값을 1kΩ으로 이렇게 치겠습니다. 1kΩ. 이렇게 1kΩ으로 딱 치면 1kΩ에 맞는 저항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컬러 코드 읽어보면 갈색, 검정색, 빨간색이기 때문에 얘는 1kΩ을 뜻합니다. 자, 요걸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회로를 설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을 위해서 하나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라이트 센서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짜기 위해서 이제 픽처, 설계도 그리기 과정을 한번 해 봤고요. 얘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회로 도를 기반으로 해서 클래스를 한번
이제 코딩을 하면 우리가 라이센서에 대한 이 설계는 완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따라서 일단 여기 보드부터 한번 이제 구현을 해 봅시다.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 이런 LDR. 잘 보이진 않는데 이런 LDR 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항. 여기 색깔이 보일라나요? 요 저항 1kΩ짜리 저항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프리징에서 보는 그림하고 동일하게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LDR은 단자가 이제 두 개인데요. 터미널이 두 개인데 이 두 개는 극성 구별이 없습니다. 저항처럼 이렇게 꽂아도 되고 뒤집어 꽂아도 되고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꽂았습니다. 보드에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자, 여기 빨간색은 5V, 아두이노 보드 5V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어두운 갈색은 이제 접지 쪽으로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드에 한번 꽂아 보면 5V에 보드를 꽂고요. 그 다음에 접지에 꽂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조도 센서 값을 우리가 뽑아야 되니까 조도 센서 값은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조도 센서 값은 이 오렌지색으로 값을 가지고 올게요. 그럼 우리가 아까 설계 도면에서 조도 센서 값은 어디서 갖고 오나요? 여기서 갖고 오죠. 여기서 갖고 와서 어디로? A1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색깔을 우리 뭘로 하기로 했나요? 오렌지색 하기로 했으니까 와이어 색상을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이 이제 LDR을 지나고 있으니까 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약간 휘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좀 보기 좋도록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여기 오렌지 색을 연결해서 아두이노 보드의 A1 쪽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로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회로는 자, 이렇게 연결이 돼서 하드웨어적인 준비는 다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다 완성이 됐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하드웨어 준비는 됐으니까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준비가 또 필요합니다. 이걸 잠시 내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준비를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사용했던 이 볼트미터에 대한 클래스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얘를 한번 보면 우리 지난번에 했던 마이 볼트미터가 보입니다. 마이 볼트미터가 보이고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우리 지난번에 짰던 myvoltmeter.h 헤더 파일이 보여요. 자, 얘를 수정하겠습니다. 자, 근데 myvoltmeter를 수정할 때 조심할 점은 우리가 원래 짰던 거는 바탕화면에 있는 템프 쪽에 있었는데 템프라는 폴더 쪽에 우리가 집어넣어 뒀거든요. 근데 얘는 내가 짠 코드입니다. 내가 짜서 이제 만들어 놓은 코드인데 내가 이 코드를 아두이노 IDE에서 라이브러리 등록을 하면 어디 가는가 하면 문서에 있는 아두이노 라이브러리스라는 폴더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아두이노 통합 개발 환경 아두이노 IDE에 myvoltmeter.h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한 다음부터 코드 수정하려고 하면 이 템프에 있는 쪽을 수정해서는 안 되고 myvoltmeter.h 쪽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수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정하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init 볼트미터 쪽에서 여기에 있는 포트를 A0라고 이제 강제로 배정을 했는데 내가 이 my 볼트미터를 다음번에도 쓰려고 하면 사용자 필요에 따라서 이 A0를 쓸 수도 있고 A1을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좀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 볼트미터에 대한 포트를 변경할 수 있는 함수를 하나 등록하겠습니다. 함수는 public에 쓸 수도 있고 protected 쓸 수도 있고 private 쓸 수 있는데 자, 이 포트를 변경하는 기능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public 쪽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oid에서 change port mport를 입력으로 받아서 포트 설정, 아날로그 포트를 바꾸는 함수를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트는 자, 여기서 들어와서 mport라고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포트 입력을 받아서 우리가 구현할 nVolt port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그럼 init 볼트미터일 때 이제 nVolt미터를 바꿨는데 우리가 이걸 좀 더 편하게 쓰고자 하면 이 클래스 기능 중에서 또 중요한 기능이 이 constructor라고 해서 생성자가 있거든요. 생성자는 다 public으로 되니까 public에 대한 키워드를 써서 생성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입력은 자 nport라고 해서 요 포트 이름을 받게 되면 생성될 때부터 이 보드의 번호를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럼 change port 해서 nport를 입력하게 되면 이 my 볼트미터가 생성될 때부터 아예 포트를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클래스를 쓸 때 입력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입력을 넣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름은 이제 똑같이 하고요. 입력을 void로 해서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게요. 혹은 기본적으로 설정된 포트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핀 배열표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으면 A0를 기본적으로 change port 하는 그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가 좀 설계가 잘 되려면 이제 초기화 되지 않는 변수는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A0로 이렇게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우리 A0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A0는 많이 쓰니까 define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define 해주는 거 좋아서 define으로 가서 자, 이 볼트에 대한 디폴트 포트는 A0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서 이제 바꿔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change port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init 볼트미터는 초기화를 할 필요가 없죠. 없으니까 얘는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를 입력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void는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 void는 이제 지우기로 하고 다음으로 init 볼트미터는 A0로 초기화했는데 이제는 입력받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셋업에 있는 init 볼트미터는 이제 A0로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초기화하려고 하면 change port 함수를 호출할 수 있고 아니면
이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이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호출되는 함수인 생성자, 이 컨스트럭터 함수를 호출을 해서 초기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입력을 넣지 않으면 디폴트 포트가 들어가고 필요하다면 내가 입력을 넣을 수도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코드를 볼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시리얼 포트에 대한 정의를 우리 지난번에는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센서가 많아지다 보면 센서별로 시리얼 포트를 초기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더더기 코드가 되고 시리얼이라는 부분하고 이제 볼트미터라든지 라이센서라든지 얘네들은 좀 구별되는 기능이니까 우리가 굳이 시리얼을 마이 볼트미터 쪽에 넣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얘는 지우고 이 초기화 하는 부분에도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클래스가 조금 더 이제 아름다워졌고요. 또 이 클래스를 설계할 때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미 볼트미터는 그럼 아무 기능도 없으니까 이제 삭제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미래를 위해서 이제 내가 이 전압계에 대해서 초기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좀 보호를 위해서 초기화 될 때 혹시 기능이 이제 제대로 설정 안 될 수 있으니까 체인지 포트를 한 번 더 호출을 해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 체인지 포트에서 내가 n 볼트 포트 이런 식으로 초기화되면 현재 포트 이름은 얘로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군더더기라 생각하면 지울 수도 있겠고. 자, 요거는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설계가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에 대한 설계가 끝났으면 우리가 아두이노로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드가 에러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정상 동작 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케치 라이브러리로 가서 우리 마이 볼트미터를 추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 주고요. 이름은 my 볼트미터 my 볼트미터 해서 아무것도 이제 쓰지 않으면 A0가 할당이 되는 거고 내가 써주면 그 아날로그 포트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my 볼트미터에 대한 설계를 바꾸었습니다. 자, 컴파일에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자, 컨스트럭터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가 생성이 될 때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라이센스일 때는 A1을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얘도 문제가 없는지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컴파일에서도 에러가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